안녕하세요. 보타이맨입니다. 9월 1일 헤드라인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소식입니다. 모든 미디어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거의 병적으로 지금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8월 30일 아프간 철수 3주년을 맞이하여 철수 과정에서 희생된 13명의 미군을 기리는 행사가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가족들 위주로 골드 패밀리가 모여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초청하였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초청받아 가서 거기에서 같이 기념 촬영을 하였는데 이것을 마치 모든 메인스트림 미디어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전사자를 이용하여 자기의 정치적 행보와 선거 유세 작전에 쓰고 있다고 비난을 한 것입니다. 이에 골든 패밀리들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온 것이 아니고 우리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초대하였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아니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그때 행정을 담당하고 있었으면 이런 희생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그리워하며 초청한 것입니다 하고 성명을 발표하였습니다. 한편 MSNBC에서는 탐 코튼 상원 의원을 초대하여 대담을 하는 도중에 역시 같은 나레이티브로 탐 코튼 상원 의원을 공격하였으나 공화당 상원 의원인 탐 코튼은 거기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체는 8개 종류가 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원들은 그 중에 하나만 집중 공략을 하여 자기들 프로파간다를 성취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두려워하는 TDS의 병적인 반응입니다 하고 한마디로 딱 잘라서 앵커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싫어하는 사람들에게 쐐기못을 받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TDS는 트럼프 드렌지먼트 신드롬이라고 하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무조건 싫어하거나 거의 병적으로 두려워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민주당 대선 부통령 후보인 탐폰 월즈의 친동생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진영에 합류할 것을 오늘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바로 제프 월즈입니다. 제프는 그동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였던 수많은 게시물을 트위터 X에 갖고 있기도 한 애국자이기도 합니다. 그가 오늘 한마디로 딱 잘라서 이야기를 하기에 제가 잘 알고 있는 우리 형은 미국의 미래를 결정할 만한 위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제대로 된 리더를 세워야 되기 때문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동안 팀 월즈, 즉 탐폰 월즈는 자기가 아프간에 배치되었던 베테랑이라고까지 이야기하였으나 그는 아프간에 간 적도 없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하는 부통령 후보이기도 합니다. 오죽에 나오면 동생이 실망을 하고 형을 반대하는 라인에 섰겠습니까? 카말라나 탐폰 월즈나 입만 열면 거짓말이고 도대체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공약이고 무슨 소리를 하는지 아무도 알 방법이 없습니다. 카말라 해리스의 언어 유희를 일반 사람들은 랭귀지 샐러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못 알아듣겠다는 것입니다. 9월 10일로 예정되어 있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언론 토론회에서 과연 어떤 샐러드가 나올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기대해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스웨덴 출신의 아바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선거본부에 자기들의 음악을 집회에 사용하지 말 것을 촉구하는 사안을 보냈습니다. 이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선거본부에서는 우리는 BMI와 ASCAP의 라이선스를 득하였으므로 사용할 권한이 있습니다 하고 답신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BMI와 ASCAP는 바로 미국의 모든 팝송과 모든 장르의 음악을 관장하고 상표 등록을 관리하는 회사이기도 합니다. 여기에서 퍼미스를 받으면 사용하는 데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측에서 사용한 음악은 워털루, 머니머니 등 아바의 대표곡 몇 곡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음악을 무기 삼아 아바도 비욘세, 셀린 디온, 아이작 헤이스, 푸 파이터 등과 함께 정치적 연예인 대열에 합류한 것 같습니다. 음악을 홍보하려는 의도가 강한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페이스북의 마크 주커버그가 갑자기 스탠스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는 하원 법사위원장인 짐 졸던에게 공식 사안을 보내 자기 자신이 코비드-19과 2020년 부정선거에 대하여 언론 검열을 하고 삭제하였던 것은 조 바이든 행정부의 압력에 어쩔 수 없이 하였다고 하는 고백적인 사안을 보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의아하게 생각하는 것은 왜 갑자기 마크 주커버그가 이렇게 스탠스를 달리하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에 보수 언론 측과 평론가들은 그가 앞으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을 하고 상하원에 공화당이 다수가 되는 경우에
의회에 와서 증언을 하고 감사를 받아야 되는데 사전 대비책으로 보여진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살방도를 모색하기 위하여 이런 스탠스를 취하는 것 같으나 만약에 또 4, 5년 후에 정권이 또 바뀌면 그때는 어떤 스탠스를 취할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앞으로 애리조나주에서는 부정선거가 힘들어지겠습니다. 시펙 회장인 매트 슐랩이 오늘 애리조나주 법무부 장관에게 사안을 보내 시펙에서는 모든 우편 투표함에는 감시 카메라를 설치할 것이며 파견되는 감시원들에게는 개인 소지의 바디캠을 장착시켜서 보낼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픈소스 인포메이션 센터를 이용하여 자격이 없는 자가 투표를 하는 것도 감시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함으로써 민주당에서는 약간 패닉에 빠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시펙 운동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지켜지면 좋겠습니다. 전 세계에서 125개국 중에 유권자 신원 확인을 하지 않고 있는 나라는 딱 유일한 한 나라입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소식을 마치겠습니다. 보타이맨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여러분, 저때 구할 부탁드리겠습니다.